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정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 일간 정화가 되겠고요.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정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냥 정이죠. 정.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해서 십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중에서 네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세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화, 음에 해당이 되는 불, 그래서 음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광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등촉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촉지화, 등촉지광, 등촉지화 똑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뜻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줘서 불이 아닌데 빛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촛불도 열기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촛불도 빛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등촉지광, 등촉지와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서, 태양지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꼭 태양으로 비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와 등촉지광 같은 것으로서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인의적인 불.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탄불도 사람이 연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초를 만들고요. 전기불도 전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좀 수고와 노력이 좀 필요를 해서 만들어지는 불을 정화의 불, 그 다음에 이 정화의 불, 인위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불 같은 것은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가스불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이런 불의 특징은 뭐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건 이 불이 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에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에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에는 가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료 같은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필요한데, 그 인성 안에는 정인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정화를 이렇게 불을 생해주고 불을 지속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을목이라기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 매우 큰 장작과 같고 큰 나무와 같기 때문에 정화는 작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를 간목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잘게 쪼개 가지고 정화를 살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불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불로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쪼갤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쪼개서 정화의 불빛을 살린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내지는 부모님과 같은 것이고, 특히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은 것이고요. 재성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바른 재물 내지는 남자의 경우에는 처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또 처하고의 관계가 좀 돈독할 수 있는 그런 일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데 그때도 목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묘월에는 그 자체적으로 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필요할 수는 없겠고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4, 5월은 화가 왕한데 이런 경우에도 목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4월, 5월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유월이라든가 또 해자월 같은 경우 당연히 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중미월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에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 5월에 화가 필요합니까? 목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4월에 대한 정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가 왕한 화왕절에 해당이 되어서 어저께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음화인 정화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임관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됐다? 정화일간이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격을 논할 때는 병화는 걸록격이라고 하지만은 정화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그냥 일간이 왕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병화 같은 경우는 재성과 관성을 임의로 재성이 좋으면 재성을 쓰고 관성이 좋으면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데, 정화 같은 경우에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지만은 정화의 특성 뭐라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불이기 때문에 연료는 있어야 돼요. 자, 정화가 4월,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작은 불이 아니고 큰 불이에요. 굉장히 큰 불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큰 불도 큰 불 나름대로의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작은 불도 작은 불 나름대로의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목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목은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이제 없어도 상관은 없겠죠. 원령 자체가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비유를 할 때 정화가 4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한 점 있는 사주하고 정화가 4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한 점도 없는 사주하고는 약간 뭐예요? 사주국세 즉 부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국세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이 있는 사주가 어떻게 돼요? 목이 없는 사주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수로서 똑같이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은 병화하고 똑같습니다. 병화는 태양이 왕해서 그때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어서 수보양광하는 것이지만,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름달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름달. 그래서 휘영청 보름달이 띄었을 때 그 밑에 똑같이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밝은 보름달을 밑에서 반사시켜주게 되면 조금 더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반사시킴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도 왕하고 임수를 보게 되면 사람이 능력도 있으면서 또 운치도 있고 사람이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양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정화는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개수 쓰는 것은 그렇게 좀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수로서 차가운 물로서, 특히 정화의 입장에서는 정화,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불이 켜져 있는데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수를 쓸 때는 전혀 안 쓴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개수를 쓸 때는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정화가 4월에 태어났는데 병화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라든가 제왕지에 태어나고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탈광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탈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빛을 뺏기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낮에 달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낮에 나온 반달이라는 노래도 있죠. 낮에 나온 반달, 뭐 낮에 보름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달이 낮에 뜨게 되는데, 낮에 뜨는 달은 밤에 뜨는 달보다는 밝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원체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원체 밝기 때문에 정화의 빛은 그 병화의 빛에 어떻게 돼요?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화의 불빛을 어떻게 돼요?
정화의 불빛을 병화한테 뺏겼다고 해서 이걸 탈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로 논하지 않고 전체 그냥 정화를 버리고 양간인 병화와 같이 논한다라고 해서 용신치용법을 병화와 같이 해요. 그래서 정화가 4월이 되는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수보 양강하게 되고요. 금으로서 똑같이 수를 생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한 점 정도, 물론 이제 병화가 있을 때는 목 같은 건 필요 없고 정화만 딸랑 있을 때는 정화가 사활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목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일간 정화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화, 음화의 정화가 양화인 병화를 봤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놓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원래는 물론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겁재격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일간이 뭐 신앙하다 내지는 준걸록 격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재성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명식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격? 정제격이 된다. 단 뭐예요?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고 금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신왕재앙한 그런 사주이면서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도 왕하지만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때 어떻게 돼요? 여름이죠. 매우 뜨겁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을 정화가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지지자수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뜨겁고 염려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중에 있는 개수로서 뭐한다? 이 자중에 있는 개수로서 정화를 수보 양광은 못하지만 조후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는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 자체가 있는 것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탐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화 입장에서 얘는 정제인 것이고요. 얘는 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편제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였을 때 이렇게 정편 혼잡이 되면 뭐예요? 바람을 어떻게 돼요? 핀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매우 나쁜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정편제 혼잡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바람을 핀다라고 결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편제 혼잡 바람 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정편제 혼잡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체 사주를 보고 대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상담을 하면 되는데, 깊이 있게 공부 안 한 사람들, 구구단 외우는 정도의 수준, 하얀띠 정도의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정편제 혼잡만 얘기해놓고 이거 바람 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담 받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은 사주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뭐예요? 이상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고 부부관계를 이런 말 한마디로서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특히 사주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편 혼잡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 핀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제가 됐던 편제가 됐던 일단 화가 왕할 때는 금이 좀 세력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정편혼잡돼서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월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목은 제가 말하는 목은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묘목이라든가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승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이 크지 않고요. 또 묘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큰 장작과 같지만은 묘목 같은 것은 쑥과 같아요. 쑥, 그죠? 작은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불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오히려 승목이 많으면 정화의 불꽃을 꺼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 정묘일주하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나체도화라고 해서 굉장히 뭐예요? 바람을, 이것도 뭐예요? 좀 음란하다. 특히 이게 남자면 나체도화에다가 정변혼자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 100% 바람 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화가 왕한 계절에 개수로서, 자중에 있는 개수로서 조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수를 생겨주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주 국세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주의 생시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주도 될 수가 있으니까 생시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4월에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생수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사는 뭐예요? 이 사는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어서 이게 금이 세력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금이 더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금이 왕한 사주에다가 금수가 왕한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자체가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목이 좀 있어 주어서 좀 뭐라 그럴까, 정화의 불꽃을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요, 사중에 있는 병암에 정화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물론 이제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칫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화 운이 좀 와서 정화를 다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해묘 한목해서 목이 좀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중에 있는 임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자시하고 신해시가 좀 같이 천간으로 놓고 지지로 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경자시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한습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시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자 임목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왕절에 임목 하나 정도,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임수가 정화 옆에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사주를 뭐 용신이라든가 이런 걸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탐합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이 임수가 시간이 있지 않고 뭐 연간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용도가 임수 정관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임수는 정화하고 탐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용도가 없겠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병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4화가 있는데 병화 투출하면 이건 탈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기축년, 기사월, 정미 1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는 2020년 5월 24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정묘 1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똑같이 정화의 일간인 것이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똑같이 4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사주 모두 일단 일간 정화가 화가 왕한 화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다? 신왕한 사주가 됩니다. 신왕한 사주. 근데 이거는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기 때문에 뭐 신왕하다, 뭐 신약하다,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또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신왕한 사주가 다시 신약한 사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더
오히려 일간이 더 왕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사주 격은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주 정제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제격.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는 일간도 왕하면서 재성도,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원령에 통근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편재라고 하는 것도 원령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룬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사주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같이 있어서 얘를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의 어떻게 보면 금이 용도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이렇게 이 사주에 대해서 수를 생해주고 또 사주 국세를 전반적으로 중화시켜주는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재물도 얻을 수 있지만 처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건 편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니까 정편제 혼잡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거기다 대고 나체도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남자 여자 불문하고 바람을 필 수 있는 사주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나체 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편 혼잡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정편제 혼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없이 잘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내지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주 같은 경우 여름인 화왕절에 태어났어도 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어떻다? 건조한 사주, 원래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여름의 특징은 고온, 기온이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기후적 특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것을 갖다가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수가 있게 되면은 기온을 갖다 하강시켜주고 또 물이 있어야지만 사주가 건조해지고 마르고 바삭바삭 사막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금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사주가 나쁘지 않은 사주가 되겠는데, 이 사주와 비교를 해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 사주는 경금이 재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제격으로 보지만은 아직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토는 있고요, 금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령 자체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 겁제격이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일단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토를 많이 받죠. 원래 정화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신인데 이렇게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데, 월령 하나 빼고는 연주에 기토, 축토가 있겠고요. 월간에도 기토, 그 다음에 일지에도 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도 왕하지만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식신격 내지는 물론 이제 무토 기토가 무토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다 토잖아요. 자,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수가 뚜렷하게 투출되진 않았지만 뚜렷하게 수의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를 생주해주는 금의 기운이 반드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 신금, 그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과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암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자수라든가 경금,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게 작용을 하지만은 축중개수 신금은 땅속에 묻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못하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계절에다가 미토라고 하는 것은 또 건토에 해당이 되고 또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신금,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매몰되거나 수는 매몰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돼요? 매금되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건조하고 건조하고 뜨거운 것을 금과 수의 기운으로서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비록 축토, 기토가 기토도 습토죠. 습토라 하더라도 화왕절에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었겠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토가 많은 것은 뭐예요? 건조함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뭐예요? 토극수하죠. 또 수를 극하죠. 그래서 4월에 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사주에 토가 많음으로 인해서 수를 갖다가 시키는 그러한 것도 그러한 좀 안 좋은 일도 하게 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기무광하는 그죠?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가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를 제해야 돼요. 자, 요거는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인 인성인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목은 을목보다는 간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 토를 제하는 공력이 더 좋겠고요. 아무리 간목이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4월에 뜨거울 때는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또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주라고 하면 갑진시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건토인 미토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 안에는 그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는 건토라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을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목이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국세는 짜놓은 상태에서 운세에서 목화운이 아니죠. 이거는 수목운으로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또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화도 목이 생겨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의 토도 제해주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는 그러한 중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진시가 됐다라고 하면 무진대운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묘, 병인, 갑자, 개축 이렇게 을축도 뭐냐면 을목이 투출하면서 이 목을 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데 이거는 약간 충이 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해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해미 한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함력이 거의 없겠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해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주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도 뭐 수기가 있고 개묘시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개수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자시라든가 이렇게 신해시 같은 거, 갑진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갑진시를 내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토가 많은 것을 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갑진시를 좋게 보는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나쁜 점은 뭐냐면 무토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시제 신금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조열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생신은 뭐 을사시 별로 좋지 않겠죠. 을사시 을목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수가 부족하게 되면 을목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토를 갖다가 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병호시가 돼도 결코 좋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병호시가 되면 일간 자체는 오에 뿌리를 두고 오미합하고 또 병화가 투출해서 일간 자체는 왕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막에 태양이 뜬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정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미시가 돼도 병호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병화 정화가 오에 뿌리를 두고 병화 투출한 건 아니지만은 다시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되게 되니까 사주가 어떻게 더 조열해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주가 일간 자체는 뿌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원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은 크게 약해지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일간의 기운을 많은 토가 설기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일간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되고,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것,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조열해지고 건조해지고 조열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사주 배경이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운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주의 수가 있을 때 목운이 오게 되면은 토를 지할 수 있겠지만은 사주의 수가 없는데, 특히 정화를 갖고 오고 병화를 갖고 오는 정묘 무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나마 축중의 개수 찌끔 있는 걸 갖다가 목이 오게 되면은 목의 수를 갖다가 설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해대운 오게 되면 사해상충 되겠죠. 미토가 온다 하더라도 이건 자수가 온다 하더라도 자축합 수가 아니라 이건 자축합 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사주의 조열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술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 매우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수가 필요한데 토가 많으니까 이 사주의 어떤 것이 병이 되냐면, 어떤 것이 기신이 되냐면 토가 바로 기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요.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를 갖다가 회강하게 되죠. 토가 화를 회강하게 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시력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화는 심장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콩팥, 신장이죠. 신장 같은 계열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즘 같으면은 당뇨병이죠. 당뇨병. 이 당뇨병은 당뇨병만 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건강을 더 악화시켜 주는 것이 문제인 그러한 사주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주 명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매우 고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당뇨병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말했던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력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당뇨병증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이 되면 피가 굉장히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피가 탁해짐으로 인해서 모세혈관 쪽에 다 망가지게 돼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쪽, 심각한 쪽이 어디냐면 그야말로 신장이에요. 신장이 그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을 또 많이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당뇨합병증, 시력이라든가 콩팥 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수기가 없어서 조열하구나 이렇게 놓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사주가 수기가 없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이 사주가 수기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토가 많아서 수기가 부족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주 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사주를 어떤 분들은 이제 토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종격을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령 자체가 4월이기 때문에 토로 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격국 자체가 좋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정관, 저것은 편관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것, 칠살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주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